올해 김제 지역은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 논콩을 비롯한 농작물에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김제지휘회는 이를 구조적인 재해로 규정하고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군산에 이어 부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도는 철새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 제한과 일제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윤준병 국회의원의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축하하며 운영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전북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정책 경쟁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원광대 총학생회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학생회를 압수수색하고 당원 가입 강요 의혹과 관련해 5명을 입건해 조사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김제전력은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장마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 권장에 따라 벼 대신 콩을 심은 농민들은 수확을 앞두고 작물을 갈아엎는 상황까지 내몰렸는데요. 김제지휘회는 이번 피해를 단순한 농사 실패가 아닌 구조적인 재해로 보고 정부의 김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을 앞둔 논에 트랙터가 굉음을 내며 들어섭니다. 잘 자라야 할 콩은 그대로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농민들은 결국 수확을 포기하고 갈아엎는 길을 택했습니다. 가을 내내 이어진 비와 침수 피해로 콩은 병들고 썩어버렸습니다. 정부에선 완전히 잠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신청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콩에 대한 조사 기준이 없다 보니 벼의 기준을 콩에 적용한 겁니다. 벼는 꼭대기에, 콩은 열매가 밑에 달려있는 말입니다. 결국 농민들에게 주어진 건 1200평당 농약대 30만 원. 그런데 이 농약대마저 받지 못한 농민들도 태반입니다. 김제는 전국에서 농콩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올해 7,200헥타르의 콩을 심었지만 절반 넘게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1,300헥타르만 피해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추가 조사 중입니다. 벼도 제때 수확하지 못해 병이 퍼졌고 배추와 과수 같은 겨울 작물까지 피해가 이어지면서 농촌 전체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피해를 기후 변화와 정책 구조 전환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작목을 전환한 농가들이 이번 가을 장마에 직격탄을 맞으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정책 구조 전환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농업 재해로 이에 시의회는 김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과 기준 현실화를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농콩과 벼의 재배 환경 및 특성 차이를 반영하여 농작물 피해율 산정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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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전북과 경북, 충북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인정하고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논콩 재해보험의 가입 조건과 피해 산정 기준 등 제도적 미비에 대한 지적은 여전합니다. 벼 대신 콩을 심으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협력해온 김제.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달 군산에 이어 부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인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부안군 백산면 고부천에서 포획된 쇠오리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반경 10km 이내 50여 개 가금 농가에 이동 제한과 일제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철새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농가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윤준병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신임위원장 선출을 축하했습니다. 윤 위원장이 내세운 해결의 정치와 열린 도당, 도민우선 당원 중심 운영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전북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한 실용적인 정책 경쟁을 제안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경쟁을 통해 전북의 도약을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농업보조금과 정책자금 등 수억 원을 가로챈 전직 정읍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4일 A 전 의원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사이 허위 전입과 명의 변경 등을 통해 농업인 지원 보조금과 후계농 대출금 등 3억 6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A씨를 법정에 세웠으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원광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원광대 총학생회를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 5명을 입건해 조사해왔습니다. 원광대에서는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학생회 회장이 학생들을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시킨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 문화, 우리 음식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고유의 브랜드 한우가 K푸드 대표 주자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우의 체질을 더 좋게 만들고 먹이 주는 방식도 과학적으로 바꿔온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다혜 기자가 평창 대관역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에 다녀왔습니다. 30개월간 정성껏 자란 한우가 체중계 위로 올라갑니다. 무게는 800kg에 달하고 체형과 근육량도 균형 있게 자리 잡은 오량소입니다. 고급육이라는 개념이 없던 1990년대만 해도 같은 원령 한우의 체중은 600kg에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우와 비교하면 지금의 한우가 더 크고 근육량도 확연히 늘어난 모습입니다. 한우가 지금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기까지는 지난 30년간의 과학적 개량이 뒷받침됐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990년대부터 한우의 유전 능력 평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17년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씨숫소 선발 기법을 도입해 평가 정확도를 높였고 2020년부터는 농가가 보유한 암소의 유전 능력 분석과 어린 소 체질 예측 기술까지 상용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농가 암소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DNA 분석을 통해서 유전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육량 또는 육질 중에 유전 능력이 뛰어난 부분을 이제 조기에 선발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맞춤형 사양으로 한우의 성장 단계에 따라 영양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사양 관리 체계도 확립됐습니다. 농가에서는 쌀겨 등 부산물을 활용해 직접 배합하는 자가 배합 사료 기술을 활용해 영양 균형은 맞추면서도 사료비는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우는 이제 세계의 관심을 얻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탄소 중립 목표 실현과 축산 농가의 비용 절감을 위해 한우 사육 기간을 단축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30개월령에서 28개월령을 줄일 경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8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기 이유라든가 또는 조기 거세를 통해서 30년의 연구와 자료 축적으로 한우는 품질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K푸드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축산과학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확정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확보에 숨통이 트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전북자치도는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재정 자립도로 인해 보통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 보통교부세를 효율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한 만큼 지역 간 재정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행안부가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은 지역 경제, 민생 회복 선도적 지원과 포용 성장을 위한 지역 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 성장 실현 등에 중점을 뒀다고 하는데요. 이에 행안부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수요 반영 비율에 차등을 뒀으며 인구 감소 지역에는 최대 지방세 감면액의 50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의 경우 산업 지형 또한 첨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선안이 기업 유치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개시에 맞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획재정부에 이어 국회를 찾아 이원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과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건의한 사업은 시설농업 로봇 실증 기반과 사료작물 종자 생산 기지, 첨단 정밀 육종 기반 구축 등 지역 성장 핵심 과제들입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김제시는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정부안 단계에 적극 대응한 결과 용지 정착농원 자녀축사 배입 2단계 사업,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 사업 등 핵심 신규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다수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4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 돌파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제시는 연말까지 중앙부처와 국회를 중심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남원시의회는 오는 11월 7일까지 남원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접수합니다. 이번 제보 접수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의회는 접수된 시민 의견을 검토해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제27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제보 대상은 남원시정 전반의 위법, 부당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시민 불편 사항 등입니다. 겨울철 독감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남원시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무료 유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남원시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예방접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남원시의 주민등록을 둔 60세에서 64세,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입니다. 14세에서 59세 주민은 유료 접종 대상자로 접종비는 만 원입니다. 독감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